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상한가 매트릭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힘입니다. 오늘은 이번 달 들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벤트 데이였습니다. 일단 FOMC에서 금리 인하 세 번째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파월 의장이 굉장히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 미국 증시는 환호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 클라우드 업체 오라클의 실적이 좋지 못했고요. 이제 국내로 들어와 본다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서 굉장히 바빴던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딱 하루 남았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 잘할 수 있는 전략들 오늘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장 먼저 꼼꼼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여러 가지 이벤트를 넘어오면서 오늘 양시장을 살짝 좀 숨을 고르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의 분봉 차트로 장중의 흐름 따라가 보도록 할 텐데요. 금리 인하를 확인하면서 장 초반에는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갭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여기 안착하기에는 다소 힘이 부족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이벤트가 발생을 했죠. 일단 시가총액 50개 종목 가운데서 4개 종목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게다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서 지수라든가 개별 종목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 수급에 있어서도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4,100선 테스트 구간에 접어들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여기를 지지받고 낙폭을 살짝은 줄였습니다. 0.59% 하락이고요. 4,110선 62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확인해 볼게요.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였던 만큼 장중에 변동성이 꽤나 좀 크게 나왔습니다. 일단 마감상으로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 기관의 매도로 끝났죠. 일단 개인들은 거의 4천억에 육박하는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마감할 때쯤만 해도 포지션이 이렇지는 않았었는데 포지션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동시효과 접어들면서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방향을 바로 이렇게 틀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오늘 제일 많이 샀던 게 삼성전자였고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가장 큰 매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이 오늘 금융투자, 연기금이 동시효과 때 매도 전환 나오면서 포지션 자체가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오늘 보니까 IT, 투톱, 자동차, 금융, 지주사 중심으로 기관의 매도가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7,753억 원의 매도세를 보였던 기관이기도 합니다. 유가증권 시장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장 초반에는 괜찮았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를 확인하게 되면서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의 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종목군들의 윗꼬리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시장도 좀 탄력을 잃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일단 오늘의 고가는 943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내주면서 929선, 930선 이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장 막판에 낙폭을 살짝 줄여가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제자리 걸음이죠. 오늘 934.64포인트에 마감이 되는데 수급은 어땠을지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과 포지션 자체는 동일합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 그리고 기관의 매도입니다. 장 초반에는 아니었어요. 왜 개인이 사고 외인과 기관이 팔면서 시작이 됐고 장중 내내 그렇게 가는 듯 했는데 외국인 쪽에서 오늘 변심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매수 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하나 이렇게 명확하게 바뀌었습니다 말하기가 좀 애매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외국인의 매수가 오늘까지 이 거래일 때 들어오고 있습니다. 520억 정도 사는 모습, 기관은 342억 원의 매도세를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많이 사거나 많이 팔거나 하는 주체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어떤 특징주가 있었을지 굉장히 많았거든요. 빠르게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는 아무래도 정부 정책 모멘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9.7 주택 공급 대책 발표하고 나서 이번에 빠르게 후속 대책 시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중소형 건설사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소형 건설사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중소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건자재 쪽까지 움직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역시나 중소형 건설사들의 탄력 굉장히 좋습니다. 다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저희는 밑으로 이제 시멘트 종목 보겠습니다. 이 두 종목이 오늘 또 강한 탄력 보였는데 삼표시멘트 오늘장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쪽으로는 지금 기관의 매수가 함께 유입되고 있다라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삼표시멘트 상한가고요. 한일시멘트는 8%의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그다음 제약바이오 가운데서도 비만 치료제 조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가 중국 기업과 3조 원 규모의 저분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 저분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육성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임상 단계에 있는 업체들이 좀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환율 효과를 누리는 CDMO라든가 아니면 해외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업체들을 주목하자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은 일동제약입니다. 오늘 42,000원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 새롭게 만들어냈고요. 전체 거래 대금 3등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음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붙었는데 이 저분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합니다. 오늘 4만 원 선 안착하면서 4,500원 종가 마감이고요.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 이뮤논시아 그리고 나이베까지 이렇게 두 종목이 오늘장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다음 재건주 확인해 볼게요. 사실 재건주 하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협상과 관련해서 그 한반도 DMZ를 도입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로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과 재건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재건주들이 오늘 다시 한번 들썩거리는 모습이었거든요. 빠르게 보겠습니다. 건설기계 쪽에서도 LTD 현대건설기계가 탄력이 괜찮았습니다. 외국인이 9거래일째, 기관이 2거래일째 지금 매수하는 모습이고요. 오늘의 주가는 5.8% 상승, 105,600원의 종가 마감. 그리고 재건주 하면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비료나 사료 쪽이거든요. 누보 관련해서 외국인의 매수 12거래일째 들어옵니다. 오늘 6%의 상승세 1,370원의 종가 마감이고요. 그 다음 키워드 AI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AI 기본 의료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법적이라든가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조금 더 힘을 주겠다, 확대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최근에 강했던 의료 AI 그리고 의료기기 쪽까지 함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드림 CIS가 신고가고요. 어제 상한가 기록했던 셀바스 헬스케어 오늘 상한가는 아닌데 장중에 신고가 경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인바디도 오늘 장중에 신고가 기록했고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에는 이 로슈와 최근에 기술 이전 계약을 완료를 했는데 마일스톤을 수령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됐습니다. 오늘의 종가는 16,310원에 마감이 됐고요.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산주라는 키워드가 좀 굉장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돈이 풀리는 유동성 장세가 계속되면서 이제 자산을 다시 한번 재평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산 자체를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 서울에 땅을 갖고 있는 건물을 갖고 있는 업체들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림지주가 오늘장 신고가 기록하면서 상한가 동시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가격대가 신고가인데 양재동에 복합 단지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11,530원의 종가 마감이고요. 롯데칠성도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양재동이 아니라 그 옆에 서초동에 마찬가지로 복합 단지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종목도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14만 1,800원의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오늘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부 T&D도 오늘장 신고가, 일신 방직까지 오늘장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을 했고요. 이 경방이라는 종목은 신고가는 아닌데 그 영등포에 있는 타임스퀘어 갖고 있는 업체가 바로 경방이거든요. 이런 점 주목받으면서 15% 가까운 급등세. 저쪽에 고속 관련 종목군들 확인하겠습니다. 고속터미널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업체들인데 동양고속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지금 계속 상한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4일, 8일 거래가 정지가 됐었습니다. 거래 정지됐을 때를 빼고 지금 계속 상한가 기록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의 종가는 69,000원, 강한 탄력 보이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다시 한번 복귀해봤고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전략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캄캄하고 앞에 보이지 않는 국내 시장,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트릭이 있습니다. 헤드를 찾기한 상한가 매트릭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미 의원이고요. 오늘은 대범 투자자문의 거대한 멘토 박태욱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일주일 잘 보내셨을까요? 네, 뭐 똑같이 보냈습니다. 사실 똑같은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오늘 시장은 사실 너무나도 많이 변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장 막판까지 수급을 계속 봤는데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일단 큰 산들을 넘었기 때문에 내일장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요. 내일도 근데 변동성이 좀 클 것 같아요. 내일도 오늘이 이제 그 FOMC 지나고 나서 바로 있었던 날이고 거기에 선물옵션 만기일까지 겹쳐서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변동성이 좀 컸었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보면 내일 그 실적 발표 미국의 큰 반도체 실적 발표가 예정이 좀 되어 있고요. 그 내용들이 끝나게 되면은 이번 주까지는 변동성이 좀 클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는 이제 코스닥 출범 관련돼 가지고 증시 부양책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일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연말에 양도세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연말까지는 조금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멘토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섹터가 또 있을까요? 저는 사실 지금도 아직도 바이오 쪽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바이오를 왜 봐야 되냐면 그 내년 1월부터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그 일정들도 있고요. 내년 6월 달까지 바이오 관련된 그 학회랑 일정들이 계속 이어져 있고 지금 금리 인하 했고 내년에도 1회 뭐 2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수급들이 아직도 지금 상황에도 죽지 않고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바이오를 좀 메인으로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히든 종목도 제약바이오일까요? 아니요.
아니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는데 다른 종목을 가져오신 이유가 있어요? 제약바이오를 보는 건 좋아요. 수급이 네. 좋고, 근데 다 신고가 있는 구간이라서, 조금 잘못 보면 우리가 손실이 좀 클 수 있어서 좀 안전한 자리에 있는 걸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자리에 있는 AI 관련된 이제 전력전선 관련된 종목을 좀 우리가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네, 사실 미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약바이오가 강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안전하고 탄탄한 종목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멘토님과 오늘장 트릭 종목부터 하나씩 또 꼼꼼하게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ST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종목이 잘 버텼습니다. 오늘의 종가는 12만 9,300원, 3.4%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보니까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는 13만 원 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사고 외국인은 팔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는데 멘토님, 네. 뭐 방금 제약바이오를 주목하자라고 하셨으니까 네. ST팜도 좀 잘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거의 ST팜이 신고가를 최근에 뚫어주고 잠깐 쉬었다가 그 부근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에도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해주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가는 놈들이 계속 가요. 그리고 2026년에 좀 주목해야 되는 게 RNA 관련된 내용들인데 그쪽에 관련된 부분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T팜이 이제 에이즈 치료제 임상 2A상 안정성이랑 항바이러스 효능들이 확인되면서 기대감으로 상승들이 이어지고 있고, 제2 올리고동 균공이랑 올리고 공급 확대 관련돼 가지고 수익성 개선이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ST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 바이오 신고가 랠리를 하는 친구들이 모두 다 좋은 종목들이지만 그 와중에서 이제 오늘 수급이 들어왔다는 친구들이 내일 또 추가적인 수급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5일선 ST팜을 우리가 잘 보면 5일선을 안 깨지고 최근에 이제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5일선들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가면서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뭐 만약에 5일선 깨지고 무너진다 하더라도 앞부분에 매물대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조정이 나와도 다시 한번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 매물대 지지 라인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딱 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조정이 나오면 이 구간쯤에서 충분히 지지를 받아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우리가 ST팜을 볼 필요가 있는데, 손절가는 11만 5천 원 구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21선을 타고 올라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21선이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올라올 거니까 여기서 일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1선의 지지 라인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선이 또 이전에 신고가를 뚫어주고 다시 한번 돌파해 줬었을 때, 요 매물대, 오히려 매물대였지만 뚫어줬으니까 이제 지지 라인들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절 라인을 먼저 체크해서 종목을 봐야 되니까 ST팜은 11만 5천 원 손절 라인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4만 원 구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ST팜의 손절가는 11만 5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14만 원으로 정의해 드릴 테니까 잘 체크해서 또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오늘 중소형 건설사들의 시세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한신공영 체크합니다. 오늘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 오늘의 고가는 11,900원, 오늘의 종가는 11,380원이었고요. 지금 시간의 단일가를 보니까 정말 조금 올랐습니다. 11,390원.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 쪽에서 매수 전환을 했고요. 기관의 매수가 3거래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멘토님, 오늘 뭐 중소형 건설사가 좋기는 했지만 한신공영 보니까 개별 재료가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좀 큰 재료일까요? 기본적으로 뭐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것도 좋고, 네. 뭐 개발사 선정된 것도 좋은 부분들이긴 한데, 요 내용들을 베이스로 보면서 우리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건설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뭐 그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섹터가 이제 단기성 테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우리가 단기성으로 좀 한신공영을 좀 지켜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울산 트램 1호선 건설 사업자 선정이 되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신공영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 기정사실인데 여기서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얘는 영업이익이 138%나 급증한다. 재무구조 개선이 되면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반등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대부분 건설 친구들이 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는 뭐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마성으로 좀 이렇게 건설 관련된 친구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실적이 좀 개선되는 친구들 위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뭐 중장기 스윙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좀 단기성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거래대금도 많이 들어왔고 강한 상승 보여주고 4일 연속 음봉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좀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음봉의 크기가 점점 줄어요. 음봉이 크기가 점점 준다라는 건 그만큼 하락에 대한 하락세가 줄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락세가 줄다가 결국에는 음봉 4개가 떨어지면서 음봉 크기가 많이 줄었고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양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림 구간이고 다시 한번 출발하는 구간이라서 우리가 단기성으로 한신공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신공영이 상승 이후에 눌러주는 이 구간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아서 손절 라인을 10,000원으로 잡고 요 눌러주는 구간들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12,400원 구간들까지는 우리가 라이트하게 지켜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신공영은 길게 보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손절가는 10,000원, 목표주가 12,4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잘 체크해서 또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봇주 가운데서 오늘 탄력 좋았던 유진 로봇을 좀 볼 텐데요. 오늘의 고점은 15,150원, 그리고 오늘의 종가는 14,840원.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다시 한번 4% 추가로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의 단위가 15,460원. 보니까 외국인 쪽에서는 4거래일째 유진 로봇 사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지금 매수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의 매수를 보니까 지난 11월 25일부터 지금 딱 한 번 제외하고 계속 이 종목을 사고 있거든요. 멘토님, 네. 이렇게 로봇주는 움직일 때마다 뭐 거래대금이라든가 수급을 동반하면서 잘 가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에서 더 갈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저는 유진 로봇이 많이 안 갔다고 생각하는 구간이라고 네. 생각해서 뭐 T로보틱스, 클로봇 이런 친구들 생각해 보시면 지금 유진 로봇은 많이 안 올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종가 베팅으로도 좀 괜찮았던 종목인데 이게 시간에서 벌써 떠버리면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높여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진 로봇이 AI 팩토리 국책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자율 제조 혁신 관련된 부분들 기대감이 있고요. 거기에 150조 국민성장 펀드 이 내용들이 이제 10일 날 나왔었죠. 해당 내용들이 나오면서 로봇 섹터에 이제 추가적인 수급들이 유입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유진 로봇을 우리가 보면 역대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면서 요 박스 구간들을 요번에 뚫어주는 구간을 형성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스를 뚫어주는 자리에서 종가를 파킹했다라는 건 우리가 종가 베팅으로도 충분히 보기 좋고 이 박스를 뚫어줬었을 때 단기적으로 슈팅들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라서 우리가 유진 로봇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유진 로봇의 손절가는 우리가 21선을 주로 보기 때문에 21선 올라오는 요 구간들 12,500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스 뚫고 올라가면은 원래는 제가 목표가를 15,8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짧게 잡았었는데 시간에서 상승이 나와주는 것까지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목표가를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400원까지도 올려서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시간에 올랐다고 다음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박스 상단 매물대 맞고 조정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단기 눌림도 공략을 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유진 로봇은 손절가 12,500원 제시해 드리고요. 지금 시간외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좀 높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16,400원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서 또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Practice makes perfect. 그러니까 연습은 완벽을 만든다라는 뜻인데 주식도 똑같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공부하면서 연습을 해야 나중에 정말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오늘 또 꼼꼼하게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박태웅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검색식이 궁금해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신다면 멘토님과 내일부터 함께 또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종목 힌트까지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많이 풀어주고 계시니까 들어서 멘토님과 내일부터 함께 또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멘토님과 종목들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기술인데 이 종목도 오늘 장에서 10만 원 선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의 종가는 10만 1,300원이었고요. 지금 넥스트레이드 확인해 보니까 10만 1,7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어제 오늘 나란히 한전 기술 사고 있고 어제보다 오늘 더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멘토님. 네. 한전 기술 굉장히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인데 지금 네. 자리 어때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거고. 네. 원래 이제 원전하면 두산에너빌리티를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투자 경고 딱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18일에 풀립니다. 그 풀리기 전까지는 상승폭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BHI가 먼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원전 관련된 우진이라는 친구들이 또 먼저 튀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원전 친구들 중에 안 간 친구가 누구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에는 이제 투자 경고 딱지가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근데 저번 주에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패스했고, 그렇다면 다른 종목들 중에 뭐가 있었을까 생각을 했었을 땐 한전기술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전기술이 생각보다 상승을 많이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키 맞추기가 나오면서 원전 관련된 친구들이 튈 때 우후죽순 상승이 나오면서 한전기술이 좀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모멘텀은 이제 외국인 기관의 강한 매수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걸 제가 확인하고 안전기술을 좀 준비해 왔고, 또 이제 체코, 중동 신규 수주들, 그리고 미국 SMR 수의 밸류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전기술을 우리가 볼 때 어떤 기준을 좀 봐야 되냐? 저는 항상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한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엔 지금 제일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한전기술이 저점들이 좀 높아지면서 단기적으로 추세 라인들을 형성해줘요. 그리고 이평선들이 여기 모여 수렴되어 있는데 이 구간들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상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 라인은 95,000원 기준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앞전에 매물대를 좀 뚫어주고 대금이 붙어주면서 양봉을 보여줬거든요. 윗꼬리도 크게 없이 깔끔한 양봉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슈팅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양봉이 나올지 하루 이틀 눌렀다가 갈지 그 부분들이 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손절 라인 위에 한 96,000원, 7,000원 구간부터 현재 가격까지 좀 분할 매수로 좀 나눠서 담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단기 매물대에 확인해 보면 10만 8,000원 구간으로 단기 목표가를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전기술은 일단 손절 라인을 95,000원 제시해드리고요. 96,000원, 97,000원 자리에서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합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108,000원 제시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해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종목 오늘 SK 하이닉스를 좀 볼 텐데 오늘 3.7% 하락입니다. 56만 5천 원의 종가 마감이고요. 보니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팔았고 기관도 두 번째로 많이 팔았던 게 바로 SK 하이닉스인데 오늘 사실 악재가 있었습니다. 이 시가총액 50개 종목 가운데 지금 4개 종목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SK 하이닉스라는 소식이 나왔고 또 ADR을 통해서 미국 증시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투자 심리가 좀 약화가 된 것 같아요, 멘토님. 네. SK 하이닉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어떻게 괜찮을까요? 이 투경 걸린 게 주가 그냥 많이 올라서 투경 걸린 거예요. 그래서 위 회사가 잘못되거나 위험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경고죠. 그래서 투경 딱지 때문에 수급들이 더 강하게 못 붙는 것들도 있고 투경 딱지 때문에 일부 매도세가 나오는 것도 있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좀 제외하고 본질을 봐야 돼요. SK하이닉스의 본질을 본다라는 건 결국엔 회사의 매출을 본다라는 거고 모멘텀과 기대감을 본다라는 건데 역시나 SK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 메모리 수요가 증가하고
나타나고 있고 결국엔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 슈퍼호황이다 이런 내용들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디램 가격은 제가 지금도 매일 체크하는데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 그 부분이 바로 매출로 직결적으로 이어질 거고 이 쇼티지 현상이 2027년 진짜 많이 가면 8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적인 부분들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투경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흔들릴 만한 내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거품론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 나오는데요. 어느 정도 좀 수그러 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증권사도 지금 목표가를 뭐 거의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이 정도는 좀 애교다. 단기 조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많이 불안할 수는 있겠지만 투경 딱지 떼고 나서 외국인 수급들 지수가 좀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기대감들이 또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들 충분히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우리가 좀 큰 그림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부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지언정 요 50만 원 라인들 이전에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서 21선 돌파해줬지만 이 라인들만 깨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상방으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이제 손절 라인 신규 매수를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50만 원 손절 라인 잡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인근까지 62만 원 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 이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매수 구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몰빵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나눠서 담아두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당연한 수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SK하이닉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일단은 손절 라인을 50만 원 그리고 목표 주가를 62만 원으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서 또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라는 뜻인데요. 시장도 똑같습니다. 시장에서도 종목, 섹터마다 잘 가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캐치해서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좋은 매매 기법일 텐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들의 기회를 잡는 방법 또 꼼꼼하게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박태용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검색식이 궁금해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신다면 멘토님과 내일부터 함께 또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종목 힌트까지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많이 풀어주고 계시니까 들어서 멘토님과 또 재미있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시는 동안 저는 멘토님과 조금만 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박태용 멘토님의 거대한 매매 기법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들은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봤었을 때 최근 시장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개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 개인 매매 하시는 분들은요, 좀 시장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내가 매매를 했었을 때 꾸준하게 수익들이 좀 더 잘 났는데 최근에는 수익이 잘 안 난다. 이게 매매 난이도가 좀 높아졌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전에는 11월 달 그리고 1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오늘 샀는데 수익 안 나면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났어요. 왜냐면 계속 올라왔으니까. 근데 지금 시장은 들고 있으면 안 올라오고 수급이 딴 데로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난이도가 올라갔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웬만해서는 오늘 수급가는 단기 트레이딩을 위주로 대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그런 포지션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이제 거래대금을 중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1조 이상 들어온 섹터가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대금 1조 이상 들어온 섹터가 매일 바뀌어요. 매일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시장에서 그날 강한 친구들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 전략들을 가져간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그리고 스윙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꼭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겨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 거래대금이 1조 이상 들어온 섹터가 시장을 오늘 주도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섹터가 하나의 섹터거든요. 거래대금이 1조 이상 들어온 섹터가 뭐 바이오면 바이오, 반도체면 반도체, 2차 전지면 2차 전지 이런 식으로 단 하나의 섹터가 거래대금 1조 이상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그 섹터가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주도 섹터, 대장 섹터 정의해봐 라고 했었을 때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 정의를 내린 게 이겁니다. 거래대금이 1조 이상 들어온 섹터가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터에 이제 거래대금이 1조 이상 들어왔다는 건 어떤 뜻이냐? 시장 수급이 이쪽으로 집중됐다, 쏠렸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 섹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거래대금이 1조 이상 하나의 섹터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단순한 테마성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테마성은 제가 대북주를 예시로 많이 드는데 미사일을 북한에서 발사했다라고 했었을 때 대북주들이 움직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그날 그 시간만 잠깐 움직이면서 주가가 쫙 튀어요. 그러면 대북주가 오늘 주도 섹터, 주도주가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절대 그런 단순한 단발성, 테마성은 거래대금이 그 섹터에 1조 이상 안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조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면 단발성으로 뛰고 쭉 죽는 그런 섹터들 자체를 걸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런 걸 거르고 나면 1조 이상 대금이 실제로 들어오는 건 시장 자금 방향성들이 사실상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암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조 이상 대금이 오늘 기준에 바이오 섹터에 들어왔다. 그럼 바이오 쪽으로 시장 자금의 방향성이 이동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지를 해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 승률들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제 3단 검증매매 구조를 활용을 해서 승률들을 더욱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매했었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사고 나서 수익이냐 손실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둘 중에 하나라면 50대 50이죠, 승률이. 근데 그 승률을 60대 40, 70대 30, 80대 20까지 승률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들이 1조 이상 대금이 들어오는 주도 섹터에서 매매하는 거고,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어야 된다? 이 3단 검증매매 구조를 활용하면 더욱더 우리가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을 볼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검색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저는 1조 클럭 검색기라는 걸 사용을 해서 섹터를 선별합니다. 장 초반에 우리가 매매할 때 생각을 해보면 뭐 모든 종목들이 다 많이 움직이고 변동성이 크고 다 잘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장 초반에 대장 섹터를 어떻게 뽑을 거냐, 그거부터가 사실 문제거든요. 개인 투자할 때 장 초반에. 근데 그것들을 대신해 주는 게 1조 클럭 검색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색기로 섹터를 선별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매수빔이라는 걸 활용해서 우리가 일봉상 이 종목을 잡을지 말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패선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분봉상 디테일하게 타점들을 잡아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 세 개를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게 1조 클럭 검색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색기에 아침부터 종목들이 쫙 뜹니다. 쫙 뜨고 여기에 섹터들이 이렇게 확인돼요. 섹터들이 쫙 확인되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강세 섹터는 장 초반부터 강했던 건 바이오입니다. 여기 바이오 친구들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바이오가 많이 확인이 됩니다. 그만큼 바이오 섹터가 오늘 시장을 지배했다라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오후장에 넘어가면서 시장의 수급들이 빠지면서 뭐 삼표시멘트라던가 천혜고속이라던가 서부 TNI라던가 TND라던가 이런 친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상 오늘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고 수급들이 제대로 쏠렸던 건 바이오 섹터라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 1조 클럭 검색기를 활용해서 알 수 있는 거고, 이걸 장 끝나고 나서 보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장 초반에 시장의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오는 친구들이 검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장 초반부터도 대장 섹터를 파악할 수 있는 게 1조 클럭 검색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조 클럭 검색기는요, 거래량 중심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거래 대금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래량은 왜곡 현상이 있어요. 한 주에 내가 300원, 500원, 700원, 1200원 이런 종목들은요, 거래 대금이 한 50억만 붙어도 거래량이 엄청나게 뻥튀기가 됩니다. 자, 근데 대금은 우리가 정직한 금액이에요. 실제로 이 종목이 얼마나 거래가 됐는가,
객관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대금 기준으로 일조 클럭 검색기를 설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최근 섹터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시장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변동폭이 증가한 친구들만 검색이 되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변동폭이 증가한다는 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변동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많다는 건 최근에 이 섹터의 시장의 관심도가 증가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일조 클럭 검색기 만든 메인은 바로 이겁니다. 자, 자동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1조 이상 수급이 들어온 섹터들을 포착을 해주는 게 1조 클럭 검색기예요. 그래서 저도 장 초반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1조 클럭 검색기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급들이 쏠리면서 어떤 섹터가 대장인지 나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보는 거죠. 이렇게 섹터를 먼저 장 초반에 빠르게 1조 클럭 검색기를 활용해서 섹터를 찾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섹터를 뽑았으니까. 그 섹터 안에 종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섹터 안에서 종목을 뽑아야 되는데, 종목은 어떻게 뽑냐면 매수빔이라는 거 활용해요. 우리가 차트를 봤었을 때 양봉 캔들, 음봉 캔들, 이평선, 그리고 흰 색깔 바탕화면 나와 있는 게 전부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핑크 색깔 빔이 있죠. 요걸 우리가 매수빔이라고 부르는데, 매수빔이 언제 뜨냐, 요게 포인트거든요. 자, 거래대금이 급증하는 구간에 일봉상, 분봉 아니고 일봉상 직관적이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죠. 바로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즉 매수빔은 언제 뜬다? 평소 대비에 거래대금이 엄청 많이 들어왔을 때 검색이 된다. 그래서 매수빔이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 매수빔이 없으면 이 종목은 패스하면 돼요. 왜냐면 그 섹터에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섹터 안에서 돈이 많이 들어온 종목 위주로 우리가 체크해 나간다. 그래서 종목 선별은 매수빔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방패선입니다. 자, 방패선이라는 건 우리가 요 화면에 빨간 색깔, 요 보이는 게 방패선인데, 요 방패선을 주가가 뚫어준다면 상대의 방패를 부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하는 진영이죠. 공격하는 진영이기 때문에 매수해도 되는 구간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반대로 방패가 깨졌다. 그럼 우리 방패가 부서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 라인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방패선은 5분 봉상, 우리가 일봉 아니고 얘는 5분 봉상 거래대금을 동반을 해서 방패선을 돌파해주면 급등이 나온다. 이때도 보면 방패선이 여기 있고 대금 붙으면서 돌파 나오니까 급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패선을 뚫고 올라가면 공격 가능한 진영, 매수 구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방패선이 깨지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방패선으로 우리가 디테일하게 타점들을 잡아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하나 보면 오늘이에요. 오늘 날짜로 제가 1조 클럭 검색기를 캡처해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후장에 뜬 3표 시멘트, 서브 T&D 이런 친구들을 제외하고 보면 대부분에 떠 있는 종목들이 바이오예요. 바이오 종목들이 제일 빈도수가 많죠. 그렇다라는 건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게 바이오다. 근데 그 안에서 일동제약이라는 친구가 제일 먼저 9시 00분 15초에 검색이 됐어요. 자, 검색기에 바이오가 먼저 포착이 됐고, 두 번째는 매수빔이 있는가인데, 일동제약의 일봉상 보면 매수빔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하루만 뜬 게 아니고 3일 연속 매수빔이 뜨고 있는 게 일동제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뜬 게 9시 00분 15초에 검색이 됐기 때문에 개장하자마자 일동제약이 검색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쭉 상승하면서 오늘 하루, 단 하루 만에 일동제약의 주가가 검색해 포착되고 나서 24.44%나 추가적인 상승들을 보여줬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만 우연찮게 검색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이전 내용들을 보면은 동의해요.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보면은 9시 4분 40초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2차 전지가 검색이 됐고요. 첫 번째 검색기에 포착이 됐는가. 자, 두 번째는 매수빔이 있는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전날에 매수빔이 있었고 다음날도 매수빔이 생기면서 이틀 연속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이다. 검색기 포착, 두 번째 매수빔이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고, 디테일하게 타점들을 확인해 보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9시 4분에 검색이 됐다고 했죠. 9시 4분 구간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검색이 돼서 주가는 쭉 올라가면서 이날도 바로 전날이죠. 단 하루 만에 13.19% 추가적인 상승들을 보여줬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저번주에 2차 전지가 강했어요. 9시 00분 03초에 에코프로가 검색기에 포착이 됐고요. 두 번째는 매수빔. 매수빔 보시면 매수빔이 이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검색기에 포착이 됐고 매수빔이 떴다라는 건 오늘 이 종목이 거래 대금이 강하게 들어온다.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에코프로가 이제 검색이 되고 나서 12월 8일이죠. 또 바로 전날이에요. 전날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9시 00분, 9시 1분도 되기 전에 검색이 됐고요. 그리고 주가는 쭉 올라가면서 에코프로도 12월 8일 날 검색되자마자 19.12%나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진이에요. 원전 관련된 친구들이 최근에 한번 강하게 떴던 적이 있죠. 우진이라는 종목이 9시 4분에 12월 5일에 검색기에 포착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매수빔이 있는가였는데, 매수빔이 있으면서 앞전에 매물대를 뚫어주는 그런 모습들, 대금도 평소 대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진이 검색됐었을 때는 어느 위치에 주가가 있었냐? 9시 4분이니까 여기서 검색이 됐어요. 여기서 검색이 됐고 주가는 쭉 더 올라가면서 이날도 12월 5일도 검색기에 포착되고 나서 11.02%나 추가적인 상승들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연찮게 쪼글로 검색기에 종목들 검색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날짜들을 확인해 보면 다 12월 10일부터 역순으로 제가 준비해 왔는데 종목들이 매일매일 검색이 된다는 겁니다. 1조 이상 대금이 들어오는 섹터는 매일 포착이 되고 그런 종목들이 매일 검색이 되는데, 이런 데서 검색이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장 초반에 급등이 나오기 전에 검색이 돼서 검색기에 포착되고 나서 모두 다 10% 이상, 많이 가는 친구들은 2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을 검색기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뽑아서 찾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오토에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오토에버도 최근에 수급들이 좋았는데 현대오토에버가 검색기에 9시 3분에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수빔이 있는 건데, 매수빔이 이날도 있죠. 대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도 매수빔이 있었지만 이날의 스타트로 양 하면서 쭉쭉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때 현대오토에버가 9시 조금 넘어서 바로 검색이 됐기 때문에 12월 4일 이날도 9시 3분 여기서 검색이 됐고 주가는 쭉 올랐어요. 쭉 오르면서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조금 풀렸지만 그래도 상한가를 찍어줬다. 그래서 검색기에 포착되고 나서 24.03%나 추가적인 상승들을 단 하루 만에 보여줬고 이날 상한가를 찍어줬다 라는 부분들이 포인트죠. 이런 종목들이 사실 매일매일 검색이 되기 때문에 일초클럽 검색기에서 섹터를 선별하고 종목들을 선별할 때 디테일하게 매수빔이나 방패선을 활용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개인 매매를 할 때 훨씬 더 혼자 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좋을 수 있고 승률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개인 매매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보고 있노라면 시장은 돈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붙는 섹터에 분명히 답이 있을 텐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안에서 답 같은 종목군들 찾아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박태웅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검색식이 궁금해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신다면 멘토님과 내일부터 함께 시장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종목 힌트까지 굉장히 쉽게 재미있게 많이 알려주고 계시니까 들어서 멘토님과 내일부터 함께 또 재미있게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동안 멘토님의 히든 종목을 좀 공부를 해볼 것 같아요. 해봐야 되겠죠? 네. 우리 멘토님이 아까 네.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지만 오늘의 종목은 제약바이오가 아니다. 인공지능 그 안에서도 전기, 전력, 인프라 쪽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조금 더 좁혀주실 수 있나요? 전기요. 전력
설비가 있고 아하. 전력 전선이 있는데 네. 전력 전선 쪽이고 왜 준비해 왔냐면 사실 AI 관련돼 가지고 저번에는 뭐 데이터 센터 뭐 맞아요. 에너지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고 그 친구 쪽 그쪽에 수급들이 계속 가고 있는 건 기정사실인데 오늘 또 제대로 수급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가는 놈을 쫓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네. 이제 갈 놈들을 미리 잡아가는 것도 그게 제일 중요하기 중요하죠. 때문에 네. 지금 우리는 좀 안전한 자리에서 너무 비싼 가격대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친구를 미리 잡아보면 좀 더 편안한 마음에 우리가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개인 투자하시는 분은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제가 준비를 해왔던 종목이고 우리 전선 쪽입니다. 멘토님이 그 거래대금 그러니까 돈이 붙는 종목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좀 돈이 많이 붙고 있나 봐요. 오늘 많이 붙어서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준비해 왔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기대가 많이 되는데 어떤 종목이에요? 일진전기라는 종목인데 네. 일진전기를 우리가 지금 화면에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걸 우리가 확인을 먼저 해볼 수가 있는데 평소 대비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대금이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강한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고 충분히 이제 한 달 이상 조정을 받아주고 바닥권을 형성한 다음에 바닥에서 돌리는 자리에서 엄청난 거래 대금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윗꼬리를 달아줬다라는 건 저는 뭐 윗꼬리 달았으니까 이제 다 털고 나갔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요. 이 앞전에 요 물량들을 해소하는 과정들을 오늘 가져갔다. 그만한 거래 대금이 터졌는데 안 올라갔다라는 건 앞전에 물려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전을 주면서 좀 물량들을 좀 해소했다. 매집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21선도 올라탔어요. 쭉 조정받다가 턴을 돌면서 21선, 5일선 안착하면서 돌파, 거래대금 엄청나게 붙으면서 슈팅이 나왔고 윗꼬리 달고 앞전에 매물을 소화했다. 지금부터 충분히 일진전기를 주목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당연히 일진전기를 볼 때 그냥 보는 건 아니겠죠. 수급만 들어와서 보는 게 아니고 모멘텀들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북미 송전 배정망 교체 시기가 좀 다가와서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대한 수혜들도 있고요. 변압기 공정 증설로 인해서 실적 성장들이 전망이 되어 있고 국내도 어떤 게 있냐면 국내도 지금 전력 전선, 전력 설비 관련돼 가지고 원래 10년마다, 20년마다 사이클로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 교체할 시기도 다가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 합해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더 괜찮아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들도 확인해 보면 오늘 대금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기관 쪽에서 엄청나게 사들였어요. 엄청나게 기관들이 사들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충분히 단기 조정이 끝나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절 라인들은 5만 원 구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평선들이 쭉 올라오면서 지금 61선들을 터치하고 앞전에 매물대가 있는 요 구간들을 5만 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6만 원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매수가는 56,800원 오늘 종가 기준 이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멘토님의 히든 종목은 일진전기였습니다.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산을 여러 개 넘은 우리 증시 이제 딱 내일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따라갈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 또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